수업 내용은 프레임이에요. 자, 여러분 프레임이란 단어를 보통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써요? 보통 프레임 하면은 액자를, 그쵸? 액자의 뭐라고 액자를 프레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액자 같은 효과도 있지만은 우리가 프레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웹 공간이 요 웹 페이지 요게 지금 하나의 어떤 영역이에요. 이 하나의 영역인데 이 하나의 영역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얘는 원룸이에요. 원룸인데 이걸 파티션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쪽은 주방, 키친, 이쪽은 화장실, 베스룸이고 이쪽은 침대가 있는 베드룸이고 여기를 리빙룸으로 둬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파티션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파티션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파티션이라는 게 지금 액자라는 말보다는 어떤 웹페이지의 공간을 우리가 분할하고자 할 때 쓰는 태그가 프레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프레임을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모양은 어느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 이 위에 배너가 있어. 배너는 뭐냐면은 온라인상에 이런데 어떤 광고 흐르는 뭐 문자열이라든가 하여간 이런 걸 배너라고 그러죠. 여기에 어떤 광고나 아니면은 여기에 언제나 오게 되는 일정한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붙박이로 다 고정을 시켜 픽스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학사를 누르면은 여기에 학사에 관한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에 공지사항이 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들어오고 여기에 대학, 대학원 각각의 어떤 항목들이 이 아래 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메뉴는.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내용은 밑에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거. 프레임을 줘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프레임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쪽을 누르면 똑같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언제나 골격이 HTML/HTML 속에 뭐가 있었어요? 헤드가 있었죠? 그리고 슬래시 헤드가 있었고 바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슬래시 바디가 있는 이런 형태의 웹페이지를 작성했죠. 여기에는 헤드 슬래시 헤드에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라던가 메타라고 하는 태그가 들어오게 돼요. 또 나중에 스타일 시트를 하게 되면 스타일에 관한 정보가 인베드 스타일 시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의 내용이 들어오기도 해요. 헤드. 근데 하여간 이 헤드에 들어있는 얘는 타이틀에 관한 것은 이 타이틀 바의 내용으로 오게 되고 나머지 내용들은 전체 웹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내용들이 요 헤드에 들어오게 되죠. 바디는 순전히 이 웹페이지에 보이는 내용들이 바디 부분에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프레임을 나누게 되면 프레임을 나누는 그런 파티션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바디의 내용이 여기 들어오는 내용이 바디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 프레임을 나누는 것은 자기의 바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를 행으로 어느 정도 크기로 분할을 해라, 열로 어떤 크기로 분할을 해라 이런 정보를 가진 프레임 셋 슬래시 프레임 셋이라고 하는 오늘 이런 태그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left라고 하는 문서가 오게 되고 여기에 right.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left.html하고 right.html은 내가 별도로 독자적인 파일로 이미 만들어서 존재해야 돼요. 이미 파일이 개별적으로 각각 존재를 하고 나는 뭐를 할 거냐면은 프레임을 나누는데 프레임셋 슬래시 프레임셋 속에서 여기에 내가 어떤 프레임 정보를 줘서 프레임을 나누게 돼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게 될 건데 내가 프레임을 나눌 때는 프레임을 나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진 파일이 하나 필요하고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가정을 하며 main.html이 존재하고 main.html에서 프레임 소스는 left고 소스는 right고 이렇게 주며 여기에 프레임셋에 지금 이렇게 분할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할을 하면 로로 분할을 한 거고 이렇게 분할하면 칼럼으로 분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셋에 칼스해서 여기에 어떤 분할의 어떤 값을 주게 돼요. 그러면 칼럼으로 되어 있으면 칼럼으로 자를 거고 로스로 되어 있으면 행으로 자를 거고 이런 프레임을 분할하는 정보를 가진 메인이 오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프레임에는 소스가 left다. 두 번째 소스에는 right.html이다. 이거를 main.html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몇 대 몇으로 분할을 해라. 왼쪽에는 누가 와라. 오른쪽에는 누가 와라. 왼쪽에 프레임에 이름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 프레임에는 사이즈 조절이 된다. 스크롤이 된다. 이런 속성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내가 화면을 분할을 2개로 했다. 그럼 필요한 파일은 몇 개일까요? 3개. 왜? 여기 왼쪽에 오는 애, 오른쪽에 오는 애 전체 레이아웃을 잡은 파일 하나, 3개가 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분할을 하는데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프레임이 1개, 2개, 3개라고 하면 몇 개의 파일이 필요해요? 여기 오는 파일 하나 필요하죠. 여기 오는 파일 하나, 여기 오는 파일 하나, 전체의 레이아웃을 잡은 바디가 존재하지 않고 슬래시 프레임셋으로 되어 있는 파일. 그러니까 n개의 파티션이라고 하면 n 플러스 1개의 파일이 존재해야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겠죠. 자, 그런데 프레임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는 방법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나눌 수는 있겠지.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보여줘라 그러면 몇 개까지는 실험을 안 해봤는데 어떤 좀 들어가면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여간 프레임은 2개, 3개, 4개를 벗어나지는 마세요. 2개, 3개, 4개까지 썼을 때는 아주 얘가 이 웹페이지를 아주 이렇게 규모 있게 우리가 잘 파티션 해가지고 쓸 수 있게 주는데 더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조잡하게 된다고 할까? 이제 그러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저 main.html하고 left.html, right.html을 예를 들어서 칼럼으로 자르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분할을 했냐면 main.html에서 헤드 다음에 바디가 안 오고 프레임셋, 칼스 20%, 80% 그리고 프레임 소스, left.html, 프레임 소스, right.html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 보고서 프레임을 분할을 했는데 그 프레임에 어느 부분에 어떤 문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자, 그거는 약속이 이미 되어 있어요. 파티션을 하게 되면 파티션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행으로 파티션을 했어요.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탑에서 바텀 순으로 여기에 1번이 들어오고 2번이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자 위에 HTML 헤드 타이틀 슬래시 헤드 생략할게요. 바디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왜? 자기의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얘는 파티션만 하고 각각의 레프트다, 라이트다, 탑이다, 바텀이다 그 파일의 바디가 오기 때문에 얘는 바디 대신에 프레임셋만 존재하죠. 프레임셋
슬래시 프레임 셋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칼스 줬고 여기에 20%, 80%를 줬어요. 퍼센트는 상대정이에요. 렐러티브예요. 그래서 그의 특징은 뭐냐면 윈도우즈의 사이즈가 변화했다. 윈도우가 작아지기도 하고 맥시마이즈 되기도 하고 할 때 그 크기에 맞춰서 이 비율이 언제나 조절이 리사이즈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20%, 80% 대략 있죠. 1대4 정도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세트는 칸수로 2개로 나눴으니까 하나, 2개며 프레임도 각각의 얘 하나의 프레임과 이 프레임에 대한 정보가 오게 돼요. 근데 약속으로 첫 번째 프레임은 칼스로 했을 때는 칼스는 이런 형태가 칼스죠. 이런 형태가. 칼스에서는 레프트에서 라이트로 차곡차곡 쌓여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분할을 4개로 했어요. 20, 30, 30%, 30%, 20%.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4개를 분할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파티션이면 프레임에 대한 정보도 프레임도 4개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어떤 내용이 오게 하려고 하면 소스가 와야 돼요. 그 소스는 첫 번째 걸 내가 만약에 스프링이라고 했다고 하면 spring.html이다. 그리고 소스는 summer.html이다. 얘는 소스는 fall.html이다. 예, 소스는 winter.html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스프링, 썸머, 폴, 윈터 차곡차곡 들어와요. 만약에 로스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내가 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4개 정도까지는 약간 복잡하게 분할이 되어 있어도 그 분할을 프레임셋에서 할 수 있으면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write.html인데 write.html은 그냥 평범한 그냥 HTML 문서예요. HTML 헤드, 타이틀, 슬래시 헤드, 바디하고 내용에는 write.html이라고 하나 들어있는 문서를 write.html로 줬고 left.html도 생략되어 있지만 얘는 h2/h2 사이에다가 left.html 하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left.html과 right.html은 프레임 소스로 해서 각각 들어오게 되는데 얘가 들어올 자리는 프레임 세트에서 칼스로 나눴기 때문에 칼럼으로 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들어오게 되고 20%, 80%로 해서 분할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프레임 세트를 봤는데 프레임 지금 태그가 2종류가 나왔어요. 프레임 세트, 슬래시 프레임 세트 속에 프레임 태그가 들어와 있어요. 자, 프레임 세트 속에 프레임이 들어와요. 프레임은 단독으로 안 쓰여요. 그래서 프레임 세트는 걔를 세팅을 해주는데 행으로 자를 건지 열로 자를 건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칼스는 수직으로 내리죠. 그 다음에 로스는 행으로 잘라요. 그래야지 행이 생겨요. 그 다음에 프레임 보드는 뭐냐면 우리가 표를 하나 그릴 때도 요 사이에 이 두께를 준 어떤 그 셀 스페이싱 이런 게 있듯이 프레임은도 여기에 보면 이 프레임에 보더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프레임 보더 두께 0으로 주면은 보더의 보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세트 속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는데 그 프레임 태그는 이 프레임에 어떤 문서가 올지 정보를 주는 게 소스지요. 그 다음에 지금 네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롤링이다. 마진 위드스, 마진 화이트, 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얘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를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세트만 들어있는 문서를 실행하게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의 소스는 보시면 딸랑 프레임 세트 슬래시 프레임 세트로 되어 있고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프레임 세트 옆에다가 칼스 로스를 줬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 하나 들어와 있고 그냥 회색 바탕이 나올 거예요. 왜? 프레임 세트는 선만 구획만 잡아주는 거고 그 속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태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 태그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죠. 자, 그래서 빠져나오고 자, 여기서 그다음에 프레임 칼스 지금 보시면 얘는 제가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러가지고 소스를 보게 되면 어떤 소스가 나올까요? 여러분 상상했을 때는 소스를 보게 되면 프레임 세트가 있고 프레임이 들어있는 정보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제가 썸머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프레임에서 소스를 보니까 이 썸머가 들어있는 썸머.html의 내용인 썸머라는 글씨가 찍히는 이 문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기에 여기 지금 소스가 이상하게 요새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전체의 소스를 보려고 한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노트패드에 왔어요. 얘가 지금 4개로 분할한 소스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해요. 바디가 없고요. 프레임 세트 슬래시 프레임 세트인데 프레임 세트에 칼스를 15%, 35%, 35%, 15% 줬고 프레임 소스를 스프링, 썸머, 폴, 윈터를 차근차근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려고 하면은 얘는 분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각각의 여기서 소스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얘는 winter.html의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 얘는 fall.html의 내용이 들어있을 거고 쟤는 summer, spring에 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레이아웃만 잡아놨어요. 우리가 아까 이거 들어가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살펴봤는데 분할을 4개로 칼스로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아까 조금 확인을 안 했지만 윈도우즈의 리사이즈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 사이즈 조절이 일어날 때마다 위 프레임의 크기가 변하는 거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행으로도 한번 잘라봤죠. 그래서 행으로 자를 때는 칼스로 지금 얘가 캡처가 지금 조금 안 받고 있는 거죠. 위쪽에 얘는 칼스로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행으로 잘랐죠. 행으로 잘랐는데 뭔가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맞고 있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칼스로 잘랐거든요. 칼스로 자르면은 칼럼으로 잘라야 되니까 칼럼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저 칼스를 로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은 프레임 세트에서 칼스하고 로스로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값을 줄 때 아까 15%, 35%, 35%, 15% 이렇게 칼스로 자르니까 칼럼으로 자르면
15%, 35%, 35%, 15%로 줬을 때는 윈도우의 리사이즈가 이렇게 조그맣게 윈도우가 바뀌면 이 윈도우에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는 값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오는 로스로 오게 되는 값을 보게 되면 어떻게 잡혀 있어요? 100으로 잡혀 있고, 자, 300으로 잡혀 있고, 300으로 잡혀 있고, 100으로 잡혀 있고, 요 별표로 잡혀 있어요. 얘는 무슨 값이냐면은 픽셀 값이에요. 픽셀을 절대값이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여러분 바탕화면에서 그 윈도우의 그 화면에서 등록 정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화면에 레졸루션이 나오죠. 그래서 레졸루션이 뭐 1024에 얼마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이 픽셀의 값을 가로로는 1024개 그리고 세로는 만약에 750이라고 하면 75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이 모니터보다 훨씬 더 큰 값의 어떤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값을 못 외워요. 지금 124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점을 똑같은 디스플레이지만 점을 1240개로 찍으면 더 작은 픽셀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장치에 따라서 이 값이 100이다 300이다 이것은 픽셀 값이 어느 정도는 상대적인 값이긴 하지만 이 값은 이 %하고는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 %는 리사이즈가 생겼을 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상대적인 이런 비율에 따라서 프레임을 갖게 되는데 이 값은 이 디스플레이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일단 이 값이 딱 결정이 되면 절대적인 값처럼 로가 100이고 300이고 100이다 별표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별표의 의미는 뭐냐면 레프트 오버의 의미인데 나머지란 뜻이에요. 이 별표의 의미는. 그래서 지금 이제 100이고 300이고 100이고 그러면 더하면 벌써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00이 나왔죠. 500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리사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리사이즈를 해서 이게 한 400 정도만 되게 화면에 사이즈를 조절하면은 맨 첫 번째에 이 값을 100픽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300픽셀을 갖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프레임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안 보여지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상대적인 값을 줬을 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상대적인 값을 줘야 되느냐? 그러진 않죠. 어느 경우에 어떤 메뉴에 여기에 광고를 주려고 한다. 상업적인 이유로 여기에 배너 광고가 뜨는데 이 광고는 아무리 리사이즈가 일어나도 요 실제 컨텐츠가 보이는 내용은 줄어들어도 이 광고 영역은 픽스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절대값을 줘야 되죠. 그리고 많은 그런 학교 홈페이지만 봐도 여러분 한양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느 페이지를 가나 일관성 있게 여기 들어있는 대학, 대학원 어떤 학사 일정 같은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만약에 프레임에다 그 정보를 줬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픽셀 값으로 해서 어떤 값을 딱 픽스를 시켜줘야지 그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장점이 있겠죠. 이 실제 내용은 잘려서 안 보이더라도 이 내용은 고정하려고 할 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윈도우의 비율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퍼센트 값을 주고. 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는 약간 지금 로하고 칼럼이 좀 이상한데 부족하면 아래 프레임만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레프트 오버. 아까 에스트레이크가 레프트 오버라고 했는데 레프트 오버는 나머지. 식사하고 레프트 오버면 잔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을 분할할 때 이게 지금 이제 이거는 칼스로 지금 들어와 있죠. 이쪽 건 제대로 칼스로 지금 들어와 있고 이 밑에는 로스로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 무시하고 요걸 칼스하고 로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레임 세트 칼스는 100, 칸마, 별표, 칸마, 이 별표예요. 그럼 뭐냐면 화면이 만약에 화면이 여기가 1024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만약에 750이다 이러면 얘를 자 칼스로 주는데 먼저 100을 줬어요.
100을 주면 924가 지금 남아있죠. 1000에서 100을 뺐으면 요 나머지가 924를 차지해야 되는데 요 나머지의 화면 분할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보니까 별표, 이 별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비율이 1대2예요. 그러면 924에다가 요 별표는 뭐냐면 1대2면은 3분의 얘가 1을 차지할 거고 요 밑에는 3분의 2를 차지하겠죠. 924에 곱하기 3분의 1, 924에 곱하기 3분의 2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별표는 사용할 때 나머지 값이 얼마인가 계산하지 않고 왜? 내 웹페이지가 언제나 1024에 뭐 640이라던가 고정되어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고정되어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보이지 않죠. 웹브라우저가 보이는 게 하드웨어 가서 결국 보일 텐데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머지 이 별표를 아마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까는 심플하게 칼럼으로 분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로로 분할을 하느냐 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조금 이제 복잡한 분할이 됐어요. 이 분할을 보고 거꾸로 이제 저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개로 분할을 했겠네요. 일단은 칼럼으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에 가가지고 행으로 잘랐던 모양이죠, 이거는. 그러면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잘라요. 그러면 칼수로 잘라야 되겠다. 100으로 자르고 나머지 것을 1대2의 비율로 잘랐죠. 그래서 스프링 들어가고 썸머 들어가라. 그리고 여기에 폴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가지 말고 또 잘라야 되겠는데 그러면 프레임 소스가 2번 오고 프레임 소스를 할 게 아니라 다시 프레임 세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스로 자르는데 1대1. 그러니까는 50%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폴이 오고 윈터가 와라. 이렇게 되면 나는 미리 spring.htm, summer, fall, winter.htm을 4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비지 칼라 값하고 각각의 글씨 하나씩 준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는 프레임 세트에서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보여라. 지금 짠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있다가 아직 속성에 뭔가 더 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어떤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프레임을 잘랐을 때는 어떤 문서는 어떤 프레임에 연결이 되라는 것을 지시하려고 프레임을 나눴겠죠. 그렇잖아. 웹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는데 처음에 스프링, 썸머, 폴, 윈터면은 이 문서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고정시키지는 않지요. 내가 여기에 어떤 스프링을 눌렀을 때 스프링에 대한 시가 나오고 스프링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스프링에 대한 어떤 주제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프레임을 나눠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는 지금 각각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느 프레임에 가가지고 정보가 들어와라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은 행과 열로 프레임을 분할하는 것만 해봤고, 자, 이것도 지금 그냥 분할만 해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얘를 이렇게 2개로 나눴고 이 첫 번째 거에서 이렇게 반은 아니고 또 한 번 행으로 나눴죠. 그래서 칼스로 해서 200하고 나머지를 줬어요. 그리고 프레임 세트에서 나눈 다음에 여기에 프레임 소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소스가 들어오지 말고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프레임 세트 로스에서 150을 주고 나머지를 줬죠. 그 다음에 프레임이 1개, 2개, 3개니까 프레임 소스는 3번이 와야 돼요. 프레임 소스가 3번 와야 되니까 프레임 소스, 프레임 소스, 프레임 소스인데 첫 번째 프레임 소스에는 HTML만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JPG로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다른 디렉토리에 있는 걸 문서를 가지고 왔고 두 번째로는 summer.html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게 되는 것은 이제 어린 왕자 그림이 들어있는 JPG를 불러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많이 10개 그 이상 프레임을 분할할 수는 태그를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웹페이지를 만들 때 4개를 넘지 않게 이제 하라는 얘기죠. 4개도 많죠. 한 3개 정도.